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머니 주머니입니다. 자, 오늘은 로보티즈 종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제가 오늘 이 차트를 먼저 보면서 이 문장 하나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야, 세력은 공포보다 미련을 더 잘 이용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보통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게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뭐 폭락, 장대응복, 투매, 하한가 이런 장면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섭습니다. 저도 무섭고요. 그런데 저는 로보티즈 차트를 보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람을 오래 붙잡는 건 공포가 아닙니다. 미련입니다. 자, 공포는 차라리 짧습니다. 무서우면 그냥 던지고 나가면 됩니다. 손절하고 나갑니다. 마음은 아파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련은 다릅니다. 미련은 사람을 계속 남아있게 만듭니다. 이거 한 번은 더 반등하지 않을까? 46만 원 갔던 종목인데 또 반등하지 않을까? 로봇은 아직 끝난 테마가 아니잖아. 여기서 팔면 내가 바닥에서 파는 거 아닐까? 자, 이런 생각들이 사람을 못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로보티즈가 바로 이 미련을 가장 잘 남긴 종목이라고 봅니다. 이거 46만 4천 원이라는 아주 좋은 가격대를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에게 꿈을 보여준 겁니다. 로봇 대장주라는 기대 또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반등을 계속 줍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가나? 드디어 반등 나오나? 역시 로봇주 끝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핵심은 이겁니다. 로보티즈 이거 정말 끝난 종목일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로봇이라는 꿈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도록 미련을 계속 남기고 있는 장치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로보티즈 주주분들 마음도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차트보다 먼저 사람 마음의 흔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흔적이 지금 차트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로보티즈 주주분들 솔직히 이 종목 처음 보실 때 마음이 작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냥 평범한 종목으로 본 게 아니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자, 로봇, AI, 뭐 휴머노이드, 삼성이나 현대차, 뭐 산업자동화, 시장에 이런 단어들이 흘러나올 때마다 계속 떠올렸습니다. 로보티즈란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움직였습니다. 로보티즈는 거래대금 붙고 차트는 한 번씩 계속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주주 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로봇주가 다 시작하는 거 아닌가? 로보티즈가 대장으로 가는 거 아닐까? 자, 이번 사이클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처음에는 기대감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들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로봇 시대 오면 결국 이런 종목은 다시 평가받는다. 지금은 조금 비싸 보여도 나중에 보면 싸게 산 걸 수도 있다. 이 정도 재료면 한 번 더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크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말 그대로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마음을 바꿉니다. 이거 생각보다 강한데? 이거 진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46만 원이란 가격도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 가격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주주들 머릿속에 박히는 가격입니다. 로보티즈 46만 원까지 갔던 종목, 로봇주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종목, 뭐 내가 들고 있는 종목 한때 40만 원 넘겼다. 뭐 이런 기록들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미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점 이후 주가는 이미 내려왔습니다. 주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조정 한번 들어가야지. 로봇주 원래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한번 쉬고 다시 갈 거야. 그때는 아직 믿음이 큽니다. 수익도 줄어도 버팁니다. 손실 바뀌어도 버팁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아직 이 46만 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주가는 계속 내려옵니다. 30만 원대까지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자, 그때 조금이라도 팔았어야 했나? 욕심이 너무 컸나? 46만 원? 진짜 마지막이었나? 자, 그러다가 반등 한번 와도 46만 원까지는 못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욱더 못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30만 원대에서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 그때는 46만 원이었는데 이건 나갈 수 없지. 지금 나가기엔 너무 아깝다. 자, 이런 생각 하던 도중에 그 반등 끝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밀려버립니다.
다시 기대하게 만들고 다시 실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손실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차라리 한 번에 무너졌으면 판단이라도 빨랐을 텐데 이렇게 중간중간 반등을 한번 주니까 정말 힘든 겁니다. 이 계속 애매하게 만든 이 시점이 사람을 계속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사람의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처음에는 뭐 기대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엔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안이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엔 고점에서 못 잡은 후회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다들 그냥 미련으로 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아직 들고 있지? 근데 지금 팔자니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여기서 팔면 진짜 그냥 바닥에서 파는 건데 로봇 테마가 다시 살아나면 다시 올라오진 않을까? 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남습니다. 바로 이게 미련입니다. 저는 로보티즈 주주분들이 지금 가장 힘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손실이 나서 힘든 게 아닙니다. 손실보다 더 힘든 건 아직 마음속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차트는 내려왔습니다. 고점에서 멀어졌습니다. 이평선 위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야, 분위기도 지금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도 로봇인데, 그래도 로보티즈인데, 그래도 한 번은 반등하지 않을까? 자, 이 말이 사람을 지금 못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미련은 공포보다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자, 공포는 하루 이틀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은 몇 주, 몇 달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매일 차트를 보게 만들고 매일 뉴스를 검색하게 만들고 오늘은 또 로봇주가 다시 움직이나 로보티즈가 오늘은 또 반등했나 오늘은 또 거래량이 붙나 이걸 계속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조금 다시 반등해서 오르면은 희망이 생깁니다. 조금 밀리면 다시 실망합니다. 또 버티고 또 후회합니다. 이 반복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 이 감정이 더 잘 보입니다. 보시면 개인은 계속 받아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바닥이 아닐까? 한 번은 오겠지. 여기서 팔면 너무 아깝다. 이 마음이 수급에 남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들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개인의 기대와 외국인의 판단이 이미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로보티즈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주주들은 아직 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일부 자금이 이미 차갑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미련은 정말 끝까지 사람을 가두는 덫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지쳐갈 때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만드는 과정일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로보티즈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종목 단순히 많이 빠진 종목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 46만 원이라는 꿈을 보여준 후 사람들이 그 꿈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만든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미련이 끝까지 가는지 아니면은 다시 반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 이후 왜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는지, 왜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의 불씨를 남겼는지, 왜 개인은 계속 받아내고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바닥권 움직임이 이 움직임이 단순한 약세인지 아니면 다시 흐름을 바꾸기 위한 마지막 미련의 구간인지 제가 일봉, 주봉, 분봉, 수급순으로 하나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일봉부터 보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일봉에서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이 하락 폭이 아닙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거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46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은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가격만 보면 사람들은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야, 끝났네. 로봇주 그냥 거품이었네. 이때가 마지막이었나 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른 걸 봅니다. 이거 왜 한 번에 끝내지 않았을까? 이 질문입니다. 보통 끝난 종목이었다면 아주 잔인하게 무너졌을 겁니다. 고점 찍고 거래된 건 빠지고 그냥 반등도 못 주고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로보티즈 사람에게 계속 생각할 시간을 줬습니다. 한 번 빠지고 조금 더 반등합니다. 또 빠지고 또 밀리고 자, 또 이번에는 바닥인가 싶은 모습을 계속 만듭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차트는 공포만 준 차트가 아닙니다. 계속 미련을 갖게 만드는 차트입니다. 야, 이거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야? 로봇주 다시 붙으면 한 번은 튀지 않을까? 46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이대로 끝나겠어? 자, 이 생각을 계속 남겨뒀습니다. 저는 이게 로보티즈의 일봉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가격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 속에 46만 원 이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억 때문에 주주들은 쉽게 못 나갑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지금 로보티즈 5일선, 11선, 21선 아래에서 좀 눌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5일선이 보라색, 11선이 파란색, 21선이 노란색인 거 보이실 겁니다. 차트를 보면 아직 강하게 돌아섰다고 말할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점 부근에서 바로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도 아닙니다. 자, 아래에서 이거 살짝 반응이 좀 나옵니다. 이게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차라리 그냥 무너지면 편합니다. 그런데 바닥 근처에서 조금이라도 반응이 나오면 사람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야, 이거 봤지? 아직 안 죽었네. 여기서 반등 나오면 어떡하지? 지금 팔면 진짜 바닥 아니야? 자, 로보티즈 이런 감정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건 하락한 차트가 아니라 미련을 끊지 못한 차트.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로보티즈 오래 들고 계신 주주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타꾼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타꾼들은 뭐 미련 없이 그냥 얼씨구나 하고 올라가면 하고 나가겠죠. 자, 그럼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은 더 선명합니다. 자, 로보티즈 하루 이틀 반짝한 종목이 아닙니다. 몇 주 동안 시장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거 거래대금 많이 터졌고 로보테마도 붙었고 휴머노이드 기대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46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46만 4천 원. 이거 그냥 고점이 아닙니다. 주주들 머릿속에 박힌 기억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가격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봤던 최고 가격을 같이 봅니다. 지금 20만 원대에 있어도 머릿속에는 계속 40만 원대가 생각납니다. 아, 이거 저기까지 갔던 종목인데 한 번만 다시 30만 원 가주면 그래도 정리라도 좀 할 텐데 로봇주 다시 살아나면 그때 가격 다시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에 쌓입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진짜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닙니다. 꿈을 너무 크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46만 원이라는 꿈을 한번 보여준 후 그 뒤로 바로 꿈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거래대금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급등 구간보다는 분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완전히 관심을 끄는 종목처럼 조용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 애매함이 미련을 만듭니다. 자, 죽은 것 같긴 한데 완전히 죽은 건 아닌 것 같고 끝난 것 같긴 한데 로봇테마 한 번만 붙으면 다시 볼 것 같고 나가야 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나가면 좀 너무 늦은 것 같고 이게 주봉에서 보이는 주주들의 심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로보티즈 주봉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로보티즈 사람들에게 공포를 딱히 심어준 건 아닙니다. 너무 큰 꿈을 보여준 후 그 꿈을 천천히 식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정리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이 생겨서.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반등하면 다시 기회대합니다. 그렇게 또 버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분봉은 요즘의 분위기를 좀 보여줍니다. 오늘 로보티즈 저점 부근에서 좀 다시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아래로 확 밀렸긴 했지만 완전히 무너져서 끝나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서 매수세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등이 시원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등 조금 나왔습니다. 정말 조금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추세를 바꿨다고 말할 정도가 아닙니다. 대략 23만 원 부근에서 다시 막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로보티즈답습니다. 완전히 죽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살려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딱 미련만 남깁니다. 주주 입장에선 정말 이게 힘듭니다. 아침에 빠지는 거 보시고 아, 이거 진짜 끝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반등 나오면서 지켜주는 모습이 또 나오면 아니야, 아직 살아있네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고 또 위에서 막힙니다. 그리고 다시 불안해합니다. 야, 역시 반등도 약하네. 자, 이렇게 하루 안에서 마음이 계속 바뀝니다. 저는 분봉에서 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보티즈 지금 강한 반등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자, 미련을 다시 살려줄 정도의 아주 약한 반응만 보여줬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딱 맞습니다. 세력은 공포보다 미련을 더 잘 이용합니다. 공포를 주려면 그냥 밀면 됩니다. 바로 여기서 밀었으면 됩니다. 그런데 미련을 만들려면 조금 다릅니다. 조금씩은 살려줘야 합니다. 혹시? 라는 생각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분봉이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개인 흐름 보면은 개인은 계속 받아낸 게 보입니다. 계속 삽니다. 뭐 빠져도 사고 반등해도 사고 밀려도 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의 마음입니다. 자, 이 정도면 바닥 아닐까? 로봇주인데 한 번은 반등하지 않을까? 이거 46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수급에 찍힌 겁니다.
반대로 외국인들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갔습니다. 개인은 기대를 붙잡고 계속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차갑게 줄였습니다. 자, 여기서 로보티지의 현실이 조금 보입니다. 개인은 꿈을 놓지 못했고 미련을 놓지 못했고 외국인은 그 꿈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엇갈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 주주 마음이 더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주주 마음을 갖고 노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개인은 계속 사는데 주가는 안 갑니다. 그러면 개인은 더 불안해합니다. 아, 이거 내가 또 받아주는 쪽인가? 외국인은 왜 파는 걸까? 그래도 여기까지 빠졌으면 들어올 때가 아닌가? 자,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자, 기관 좀 방향이 깔끔하진 않습니다. 강하게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그림이 아닙니다. 저는 기관보다 지금 개인과 외국인의 엇갈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은 미련으로 샀고 외국인은 현실로 팔았습니다. 그 사이에 로보티즈 계속 흔들렸습니다. 자, 오늘 주가 분석 한마디로 하자면 이렇게 됐습니다. 일봉에서는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중간중간 미련을 많이 남긴 게 보였습니다. 주봉에서는 46만원이라는 너무 큰 꿈을 보여준 후 천천히 식히고 있었습니다. 분봉 저점 부분에선 다시 기대를 만들었지만 시원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수급 제일 중요하죠. 수급 보시면은 개인은 계속 받아냈고 외국인 빠지면서 현실과 꿈에 대한 엇갈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입니다. 자, 로보티즈 그냥 약한 종목일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로봇이라는 꿈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만든 뒤로 다시 타이밍을 기다리는 종목일까요? 저는 이 질문 가지고 다음 파트에서 세력 시나리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로보티즈 이거 공포로 끝날 종목이 아닙니다. 미련으로 사람을 붙잡은 종목입니다. 자, 이제 봐야 할 건 이 미련이 덫이었는지 아니면 다시 반등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흔들림이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저는 로보티즈 좀 이렇게 봅니다. 이 종목은 공포로 사람을 털어낼 종목이 아닙니다. 미련으로 오히려 사람을 붙잡아둔 종목입니다. 이게 오늘의 로보티즈 핵심입니다. 자, 주식에서 공포는 의외로 짧습니다. 세력들은 확 올렸다, 확 떨어뜨리면 공포로 많이 털려져 나갑니다. 다시 말해 이거 무섭게 빠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음 정리합니다. 끝났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제 나가야겠구나. 자, 이렇게 결론 내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미련은 좀 다릅니다. 자, 미련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사람을 차트에 오래 붙잡습니다. 차트를 계속 보게 만들고 뉴스도 계속 찾아보게 만듭니다. 조금만 반등해도 다시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밀리면은 또 후회하게 만듭니다. 저는 로보티지가 지금 바로 이 미련을 이용한 차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사람들에게 너무 큰 꿈 46만 4천 원이라는 꿈을 보여줬습니다. 이 가격은 그냥 고점이 아닙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기억입니다. 한번 46만 4천 원을 맛본 사람들은 자, 20만 원대 가격을 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합니다. 저기까지 갔던 종목인데 로몬테마 다시 붙으면 저 금액까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서 팔면 진짜 바닥에서 파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미련입니다. 그리고 세력은 바로 이 미련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공포 주는 건 쉽습니다. 그냥 올렸다가 밀면 됩니다. 장대음봉 만들고 자, 거래대금 죽이고 반등 없이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 겁먹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미련을 만들려면 조금 다릅니다. 이거 완전히 죽이면 안 됩니다. 한 번씩 살려줘야 합니다. 아, 이거 아직 살아있나? 이런 생각을 만들도록 차트를 조정해야 합니다. 로보티즈가 그랬습니다. 자, 고점 이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끝내질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반등을 줬습니다. 주주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조금만 더 보면 다시 갈 수 있어. 로봇주 다시 살아나면 너도 다시 기회가 있어. 자, 이렇게 계속 미련을 남기는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이 무조건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46만 원이란 꿈을 보여주고 그 꿈을 바로 깨버리지 않고 조금씩 희망을 남기면서 내려온다. 자, 이거는 세력이 사람을 가장 오래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주주 입장에선 여기서 말려들면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면 너무 늦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고점에서 욕심 때문에 못 팔았습니다. 30만 원대에서 반등 기대 때문에 못 팔았고 20만 원대에선 또 손실이 너무 커져서 못 팝니다. 그리고 자, 지금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팔면 안 되지. 여기까지 와서 팔면 바닥 아니야? 자,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세력은 사람을 꼭 공포로만 흔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포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못 떠나게 만드는 것.
바로 미련입니다. 자, 로보티즈는 지금 사람들에게 이 미련을 계속 남겼습니다. 로봇은 아직 끝난 테마가 아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은 앞으로 커질 것이다. 대장주였던 종목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이다. 46만 원 보여줬던 종목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차트 자체는 시원하게 올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희망만 남깁니다. 자, 이게 가장 잔인한 흐름입니다. 시원하게 무너지면 나가면 되고 시원하게 올라가면 버티면 되는데 근데 로보티즈 일부러 둘 다 안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살려주고 살아나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누릅니다. 저는 이게 사람들 마음을 가장 오래 붙잡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도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합니다. 개인 보면 계속 샀습니다. 왜 계속 샀습니까? 싸 보여서입니다. 반등할 것 같아서입니다. 46만 원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면 바닥 아닐까? 한 번은 튀지 않을까? 로봇주 다시 움직이면 로보티즈 반응하지 않을까? 개인은 계속 그 미련 때문에 샀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그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개인은 꿈을 붙잡고 있는데 외국인 차갑게 현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둘이 엇갈리면서 로보티즈는 더 애매해졌습니다. 개인이 계속 사는데 주가는 시원하게 못 갑니다. 자, 그러면 개인은 계속 불안해집니다. 내가 또 받아주는 쪽인가? 외국인 이거 보면 왜 파는 거지? 그래도 이 정도 빠졌으면 한 번은 반등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계속 됩니다. 저는 이 수급이 로보티즈의 심리를 완전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아직 꿈을 버리지 못했고 외국인 그 꿈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력은 그 사이에 사람들의 미련을 계속 살려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로보티즈 정말 끝난 종목이라면 이 미련은 덫입니다. 계속 기대하게 만들고 계속 못 나가게 만들고 결국 더 깊은 손실로 끌고 가는 덫입니다. 자, 하지만 이 하락이 마지막 정리 과정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력이 사람들의 미련을 오래 끌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약한 손들을 털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단기 기대감으로 들어온 사람들, 로봇 테마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 조금만 반등하면 나갈 사람들, 자, 고점 기억 때문에 버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계속 흔들면서 종목을 가볍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로보티즈가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자, 사람들 지쳤습니다. 개인은 계속 받아냈습니다. 외국인 빠져나갔습니다. 분봉에서는 바닥에서 다시 반응을 보여줬지만 아직 강한 추세 전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건 좋다 나쁘다로 볼 자리가 아닙니다. 이 미련의 덫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미련의 덫이 반등의 불씨로 바뀌는지 그걸 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로보티즈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엔 꿈을 보여줬고 46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미련을 계속 남깁니다. 중간중간 반등을 세워놓으면서 사람들의 미련을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미련이 가장 깊어진 심연의 구간입니다. 다들 지쳤습니다. 자,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마음속에 46만 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타이밍입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이 다시 붙는지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서는지 개인만 받는 흐름에서 벗어나는지 분봉에서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으로 나오는지 자, 이 네 가지 맞물리면 로보티즈 새로운 그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흐름이 계속 나오지 않고 횡보한다면 이 미련은 그냥 덫입니다. 기대만 남기고 사람을 오래 더 묶어두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지금 감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로봇이니까 언젠간 가겠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야, 그냥 너무 빠졌으니까 언젠간 반등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보셔도 안 됩니다. 제가 보는 핵심은 이겁니다. 세력은 지금 공포보다 미련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지금 그 미련이 끝나는 자리인지 아니면 다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흔들림인지 그 답이 나올 구간에 우리는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희망도 아닙니다. 기대도 아닙니다. 막연한 버티기도 아닙니다. 자, 이제 필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자, 언제 이 미련이 반등으로 바뀌는지, 언제 수급이 바뀌는지, 그리고 언제 거래대금이 다시 붙는지, 제가 말한 시나리오 언제 깨지는지 그 타이밍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보티즈에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자, 미련 계속 붙잡는 덫인지 아니면 그 반등의 불씨로 바뀌는지 그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 그냥 많이 빠진 종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기엔 46만 원이라는 꿈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보기엔 중간중간에 남겨둔 반등이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보기엔 개인이 받아낸 흔적들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로보티즈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오래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대, 그 다음엔 불안, 그리고 여기에 넘어서면 후회로 바뀌었고 지금에는 미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련이 위험합니다. 미련은 반등의 불씨가 되면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미련이 덫이 된다면 사람을 더 깊게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지금 감정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자, 언젠간 다시 가겠지. 이 말로 버티면 안 되고, 자, 이제 끝났다. 뭐 이 말로 그냥 던져도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언제 흐름이 바뀌는지, 언제 거래대금을 다시 붙는지, 그리고 언제 수급이 바뀌는지, 언제 단순 반등이 아니라 진짜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는지 그 순간들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 정말 조용히 바뀝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다들 지쳐 있습니다. 음봉이니까 사람들이 잘 확인도 안 합니다. 다들 의심만 합니다. 다들 또 속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거래량이 달라집니다. 수급도 달라지고 분봉의 힘이 갑자기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시 눈치챘을 땐 이미 한번 움직인 뒤입니다. 반대로 미련이 덫이었다면 위험 신호도 조용히 나옵니다. 반등 약해지고 거래대금이 붙지 않습니다. 수급 계속 밀립니다. 자, 희망만 남기면서 가격은 슬금슬금 다시 꺾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람은 못 나갑니다. 조금만 더 보면 되겠지. 이번엔 다르겠지. 여기서 팔면 너무 아깝다. 이런 미련 때문에 대응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 좋다 나쁘다 이런 거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 이거 판단을 바꿔야 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은 본업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장중 계속 차트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손님 보고 전화 보고 일 처리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로보티즈 분봉만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은 장중에 신호가 먼저 나옵니다. 거래대금이 붙는 순간, 수급이 바뀌는 순간, 분봉에서 힘이 살아나는 순간, 반대로 반등이 실패하고 위험 신호가 나오는 순간, 그 순간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늦게 보면 이미 늦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보이는 안내 화면을 참고하셔가지고 해당 번호로 로보티즈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로보티즈 혼자 감정으로 버틸 종목이 아닙니다. 이 종목 미련을 자꾸 툭툭 건듭니다. 오르면 다시 희망을 주고 내리면 다시 후회하게 만듭니다. 조금 반등하면 이거 역시 안 죽었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다시 밀리면 아 이거 내가 또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음이 계속 바뀌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로보티즈 지금 봐야 할 것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단순히 오를 것 같다 이런 거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이 미련이 반등으로 바뀌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더 깊은 덫으로 바뀌는 타이밍인지 그걸 제가 전달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는지 외국인 수급 바뀌는지 개인만 계속 받는 흐름에서 벗어나는지 분봉에서 정말 힘이 붙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나오면 더 이상 미련으로 버티면 안 되고 손절을 하셔야 되는지 그 타이밍 제가 확인해 드리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보티즈에서 가장 위험한 건 늦게 아시는 겁니다. 이미 반등이 크게 나온 뒤 그때가 다시 보는 자리였구나 이렇게 알면 이미 늦었습니다. 반대로 더 밀린 뒤에 그때 미련을 끊었어야 했구나 하면 이것도 늦은 겁니다. 자, 신호는 항상 애매할 때 먼저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직 확신하지 못할 때 기대와 포기가 섞여 있을 때 자, 로봇이라는 꿈이 남아 있는데 차트는 지금 현재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그때 타이밍을 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본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차트 제가 보고 거래대금 움직임 제가 보겠습니다. 수급 움직임 있으면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분봉에 힘이 붙는지 아니면 다시 꺾이는지 개인의 미련이 남은 흐름인지 아니면 시장에 돈이 다시 들어오는 흐름인지 그 타이밍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자, 혼자만 보시면서 계속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보이는 안내 화면 참고하셔서 로보티즈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보티즈가 정말 끝난 종목인지 아니면 세력이 사람들의 미련을 끝까지 이용한 뒤 다시 반등의 그림을 만드는 종목인지 그 답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답은 타이밍에서 나올 겁니다. 로보티즈 주주분들 정말 오래 버티셨을 겁니다. 이 46만 원이란 꿈을 봤기 때문에 지금 쉽게 떠나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중간중간 반등을 봤기 때문에 더 못 떠나고 계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미련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미련이 기회가 되는 순간과 미련이 위험이 되는 순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 구분은 혼자 감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타이밍으로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보티즈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인지 아니면 미련을 끊어야 하는 순간인지 제가 그 타이밍 같이 보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혹시 끝까지 시청하셨는데 오늘 내용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로보티를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식 머니 주머니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